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가 첫 회기를 연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시 대변인실과 시민소통기획관, 120 다산콜 재단과 TBS를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7일 제28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서울시 대변인실과 시민소통기획관, 120 다산콜 재단, 그리고 TBS의 소관 업무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문광위는 대변인실에 왜곡 보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팩트체크팀 신설을 제안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주문했습니다. 오보를 넘어서 요즘은 악의적 가짜뉴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요즘은 팩트체크 팀이라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어 시민소통기획관에는 법정 다툼이 가장 많은 부서라며 아무리 악성민원 대처 방식이라고 해도 법정 다툼은 지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악성민원 3번 이상이면 소송 조치를 하는 삼진아웃제를 운영 중인데 단순히 수치적인 기준이 아닌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TBS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재단법인화에 긍정적인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독립성이 보장되면은 더 양질의 이렇게 프로그램 양질의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저희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알고 하면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대해 차질이 없는지 묻자 TBS는 현재 정규직화 이전의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직접 고용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급여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되기 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일단 용역이라든가 파견이라든가 다 정규직화가 되고. 아울러 지상파 라디오 1위 등 운영 성과와 양질의 TV 프로그램 콘텐츠를 높이 평가하며 홍보 전략의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좋은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에도 많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로써 문광위 15개 소관 업무 보고를 마쳤으며 18일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를 열지 않고 일정을 마칩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한여름 건설공사장은 여름철 무더위나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해 사람과 시설물 모두 안전에 빨간불이 켜지는 때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공사장 안전점검 첫 방문지로 서울식물원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강서구 마곡지구에 들어설 서울식물원 공사 현장입니다. 총 면적 50만 제곱미터로 서울 시내 건설 공사장 중 단연 큰 규모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1%, 올해 10월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앞으로 한 달가량은 여름철 무더위나 태풍, 폭우 등으로 작업자와 시설물 모두 안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어 현장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작업자들의 부주의도 많을 계절인데 지난 14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선 60대 인부가 작업 중 지하 10m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식물원 공사장을 방문해 안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그리고 폭염 가운데 공사하는 가운데 문제점은 없는지. 특히 이 공사장에선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 공사장에서는 지난해 10월 현장 작업자 한 명이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 로프를 푼 상태로 작업을 하다 추락한 건데 이후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세운 이후 추가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SH공사 안전실에서 주 월 1회 이렇게 중점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장 자체 내로는 감리단이랑 시공사가 이제 주 1회, 도급사에서는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0,000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공사장이 490곳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이들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초 안전어사대 출범 계획을 내놨습니다. 작업자들의 안전장비 착용과 시설물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 중지 등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10대 서울시의회 상임위 첫 업무 보고를 받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정책 설계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시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에 대해 더욱 꼼꼼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개의 분관 설립을 준비 중인 서울도서관의 경우 모든 도서관이 베리어 프리 디자인이나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며 축제 사업의 경우 더욱 다양한 연구와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꼼꼼한 사업 설계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양 도성의 경우 더욱 철저한 준비로 등재 성공을 이뤄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창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시민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중요한 과제를 맡은 만큼 사명감을 갖고 일해달라고 서울시 문화본부에 당부했습니다. 오현정 서울시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참전 명예수당의 현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2013년도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월 5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우 서울시의원은 제28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감사 결과 공개 방식의 부적절함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각종 감사 결과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내역에 학교명이 빠져 있어 어느 학교를 감사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에 조상호 의원은 각급 학교 감사 결과 공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감사 결과 공개 시 학교명을 명시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있어서도 학교명을 반드시 명기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청년 실업률 등 요즘 노동시장은 다양한 이슈들로 뜨거운데요.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노동시장 변화의 움직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지난 2016년 서울시가 도입한 근로자 이사제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을 시행 중이죠. 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2014년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선언했고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동존중특별시를 선언하면서 서울특별시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근로자 이사제 도입 근거가 마련됐고 노사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는데요. 조례안에는 근로자 이사제 적용 대상과 근로자 이사의 자격, 조건, 그리고 임기와 권한, 보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근로자 이사제, 우리에겐 좀 생소한 용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찬반 의견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 여러 곳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고민도 깊어질 것만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과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 15개의 국가가 공공과 민간 부분 모두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 중이고요. 그리스와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4개국은 공공 부문만 도입해 총 19개의 유럽국이 근로자 이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사회의 최대 절반까지를 근로자 대표로 뽑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일원으로 의결권과 발언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결정권을 준다는 의미인데요. 근로자 이사를 통해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하는 제도죠. 그러나 근로자 이사제 도입이 기업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기업 의사결정 과정이 지체될 수 있고 이는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근로자 이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독일도 기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도입 초기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으며 보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텐데요. 시는 올해 3월 120 다산콜 재단을 마지막으로 서울시 16개 의무 도입 기관에 모두 근로이사제 도입을 선임을 완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근로자 이사가 경영 책임자로 제1을 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나 근로기준법 등 기본 교육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독일, 프랑스 등 근로자 이사제 선진 사례 연구를 위한 해외 연수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근로자가 직접 뽑은 이사님, 우리 이사님이라는 제목의 근로자 이사제 도입 사례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314페이지에 달하는 이 백서에는 스토리텔링과 인터뷰 형식으로 도입 과정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어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준비 중인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유럽 국가 등 선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자 이사제 도입이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로자 이사제가 지난해 정부 100대 국정과제도 담겨 전국 확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근로자 이사제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